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진귀한 풍경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대지를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라 하는 말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숨 쉬고 있는 순간도 기적이고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평소에 깨닫지는 못하죠. 숨 좀 한번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숨 쉬는 순간이 얼마나 기적인지, 내 발로 직접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땅 위에 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를 우린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좀 더 겸허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숨 쉬고 있는 것, 당신이 걷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내게 일깨워주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더 숭고하고 겸허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벌써 3월 한 달이 이렇게 우리 곁에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이하고 있네요. 오늘 빛나는 아침이라는 음악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장세용 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첫 곡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샤이닝하고 브라이트하고 아침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우리가 1년 중에 몇 번이나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눈을 떴을 때 뭔가 찌푸퉁하고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죠. 하루 동안에 피곤했었던 몸에 피로도 풀어주고 또 온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잘 자는 것,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다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죠.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을 잠자면서 휴식을 충전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여겼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자신에게 저는 일단 빵긋 웃어줍니다. 누가 봐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나는 순간 빵긋 한번 웃어요. 그냥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다 보면 아침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서 언짢아하면서 찌푸리면서 자기 방에서 막 부시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비록 잠에서 깨어서 기지개를 켜면서 부시시 할런지는 모르지만 가족 중에 누구하고든지 눈이 마주칠 때 빵긋 한번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거울이 되어서 내게 웃음을 주거든요. 아침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252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1252번을 누른 다음에는 꼭 앞에 정목스님 4글자만 한번 찍어주시고요. 물론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글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다 해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다 읽어는 봅니다. 우리 PD도 작가도 저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덩달아서 바빠지는 곤충이 있는데 혹시 어떤 곤충이 봄에 덩달아 바빠지는 것 같으세요? 나비?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 잠자리는 지금 계절은 아직 아니고요. 떠올려 보면 우리 지식이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뭘 안다는 사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린 다른 대상과 다른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태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꿀벌 종류 중에서요.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호박벌이라 그러죠. 호박벌을 범블비라고 합니다. 호박벌이라고 하는 이 벌이 봄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 곤충에 들어간대요. 호박벌은 몸의 길이가 평균 2.5cm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요 이렇게 손가락 한두 마디, 한 마디 반, 그 정도 된다고 할까요? 2.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노란색 몸통에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난이 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배가 볼록한 노란색, 황금색 호박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무섭다고 도망을 가지만 호박벌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몸집의 호박벌은 놀랍게도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에 약 200km 먼 거리를 비행을 한답니다. 자신의 몸보다 약 800만 배를 날아다니는 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호박벌의 몸통 구조인데 이 호박벌은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다른 벌들에 비해서 몸통도 크고 뚱뚱하잖아요. 딴 벌에 비해서. 근데 날개는 작고 가벼워요. 근데 날개의 크기가 몸통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몸통은 이따만한데 날개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호박벌이 날기는커녕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곤충학자들은 호박벌이 도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은 현재까지도 모른답니다. 다만 학자들은 호박벌이 자신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나는 날 수 없어. 이렇게 한정되고 제약되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입니다. 스스로 앞에 뭐 거꾸러진 생각, 잘못된 생각, 못 날 거라는 생각, 제약된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날아가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못 날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호박벌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벌들의 날갯짓을 보고 날개짓을 배운대요. 일반적인 날갯짓으로는 도저히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호박벌은 더욱 빠른 날갯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날갯짓을 하다 보면 이 날개 안쪽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요만한 날개를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이렇게 하니까 그 근육이 막 단단해지는 겁니다. 탄력이 붙는 거죠.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벌들보다 더 많은 날갯짓을 통해 결국은 날게 되고 서울에서 브라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날아올라 꿀을 모으는, 도대체 이 호박벌은 어떻게 날까? 림스키-콜사코프가 오죽 신기했으면 이 호박벌 날아대는 거를 작곡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악 듣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호박벌이 바로 이렇게 그냥 날갯짓을 막 따르릉 따르릉 피아노로 막 하잖아요. 날갯짓을 실제로 막 그렇게 막 파다닥거리는 거예요. 왕벌의 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클래식 음악입니다. 림스키-콜사코프가 이 음악을 작곡할 때 아마 그 왕벌이 나는 모습을 옆에서 거의 그냥 조준하듯이 살폈을 거예요. 관찰하는 눈으로 살펴보니 그 날갯짓이 얼마나 화려하고 현란한지 이 음악만 들어도 알겠죠. 말하자면 이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라는 사실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 수 없어,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날겠다 하는 생각 하나, 그거 하나로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야말로 날갯짓을 하면서 근육을 단련시켜서 자신의 한계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경계를 넘어 그 멀고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날아가서 꿀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꿀을 모았다고 왕벌이 자기가 먹나요? 호박벌은 꿀을 모아서 또 무수한 꿀 전 인류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또 내어주잖아요. 보시하잖아요. 온전히 자신이 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호박벌 또한 대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요 보현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의 형상만을 가진 것이 문수보현이나 지장과 대세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호박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스스로 제약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주저물러 앉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날개로 근육을 왕성하게 키워서 그 멀고 먼 길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는 호박벌의 비행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스님들이거나 또 제가 불자이시거나 그 밖에 일반 시청자이시거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힘든 일과 관계 속에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리라. 이번 생이 아니면 내가 어느 생을 또 만나 정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이 꿀벌, 말하지 그 호박벌을 떠올리면서 우리 가슴에 또 한 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캐롤 키즈가 노래합니다. When I Dream.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였죠. When I Dream이었습니다. 저도 3월이 이제 되니까 아무래도 봄이 되면 조금 들썩거려지는 건 있어요.
그 겨울에 움츠렸던 상황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좀 밖으로 튀어나가진다 그럴까? 그리고 창문도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기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보게 되는 게 그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죠. 우리 옛날에 왜 친구들이 아무개야 놀자 이러면서 집 앞에 와서 불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같이 놀자, 공터에 가서 놀자, 또는 학교 운동장 마당에 가서 같이 놀자 이러면서 함께 놀 친구를 구하러 다니죠.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집집마다 친구들을 모으다 보면 한 5, 6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남자 친구들은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뭐 이런 거 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오재미 치기도 하고 무슨 뭐 이 그 공기놀이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지금 뭐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한다 하면 촌스럽다 그러겠지만 그런 촌스러운 놀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어울려지고 같이 모여서 놀고, 그래가면 또 싸워서 삐져서 집에 가고, 또 그럼 그 다음날 또 불러내서 놀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안 싸울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싸웠다고 어른이 끼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싸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또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래가면서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우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어떤 그 봄철이 되면은 친구가 나를 불러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나와봐, 나와봐 불러내는데 누가 불러내는가? 야생화가 불러내고, 뾰족뾰족 올라오는 새순들이 불러내고, 파란 하늘이 불러내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불러내는 거죠. 봄에는 너무 웅크리고만 계시지 말고 그렇게 꽃들의 부름을 받고, 새순들의 부름을 받고, 하늘과 바람의 부름을 받고 밖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같이 모여서 또 그 문화야 놀자 시간을 하느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공개방송 언제 하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문화야 놀자 프로그램이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이어서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젊은 날 그 연애하는 기분처럼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지게 하는 것이 나무 아래 앉아서 문화야 놀자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보살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뵈면서 그 시간이 참 여러분에게 굉장히 촉촉하고 또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5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이 BTN 방송국도 서초에 있는데, 여러분 오셨으면 하는 장소가 바로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특집 공개 방송으로 평소와는 좀 다르게 격조 있는 음악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까 해요. 그 각별히 저하고도 인연이 있고 한국에도 인연이 있는 마이클 호페 피아니스트, 뉴에이지 음악계의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작곡도 직접 하고 피아노도 직접 치는 마이클 호페를 특별 초청을 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하는 거죠. 제가 특히 뭐 이렇게 그 달팽이 편지 내지는 어떤 시를 읽거나 할 때 비지로 깔리는 음악들,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것도 마이클 호페 음악이 참 많고요.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에서도 좀 유명하다 싶은 음악들은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 정말 많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마이클 호페의 음악을 일부러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문의하셔서 좌석도 일단 티켓 예매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16-1789, 3216-1789번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라고 아마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그 특집 공개 방송 마이클 호페와 제가 함께하는 이 음악회의 타이틀이 내 인생의 순간들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한 편의 시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맑게 하고 좀 더 앞서가는 시각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담긴 것이 한 편의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의 기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기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를 준비해 봤어요. 우선 김기림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들어보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고요. 김기림 시인은 1930년대에 활동하던 시인입니다. 그 향수를 썼던 정지용 이러면은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 향수 생각나시죠? 그 정지용 시인과 함께 근대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데 이 시인은 1930년 그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등단을 하게 돼요. 첫 시집으로 기상도를 출간하고 그리고 시인의 길을 걷다가 애석하게도 6.25 한국 전쟁 때 납북이 됩니다. 그 납북이 된 다음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불명이 되죠. 한때는 월북 작가나 납북된 작가들의 글이 그 금소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이 됩니다. 근데 김기림 시인의 존재도 그렇게 해서 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오늘은 제가 그가 쓴 시 중에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골라봤어요. 1936년 발표하던 당시에는 원고지 2매 분량의 수필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가 아니라 수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적 산문으로 분류되어져서 시로서 읽혀지고 낭독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기림 시인의 길 들어보시죠.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이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이 시는 시어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 감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들이 떠오르죠. 뭐라 그럴까, 일단 바닷가가 떠오르고,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 어머니의 그 관 상여가 나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소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꼬부라진 길 모퉁이라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등등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 시는 요즘 사람들의 감각으로 읽는다 해도 뭐 전혀 낯설거나 어색함이 없어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김기림 시인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가, 그 감각적인 언어로 그 시어들을 터치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와서 전해지거든요.
유년 시절에 은빛 바다가 보이는 꼬부라진 길에 놓여 있었던 어머니의 상여, 그리고 길 위에서 만지작거리던 조약돌처럼 집었다 잃어버린 그런 첫사랑, 또 홀로 그리움에 휩싸여서 강가로 갔다가 노을에 흠뻑 젖어서 자줏빛으로 돌아왔던 기억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빛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일출도 좋아하지만 일출보다 일몰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노을 지는 풍경을 무척 사랑한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의 그 언어 속에서도 노을에 흠뻑 젖어서 자줏빛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 이 단어가 정말 가슴에 그냥 쨍 하고 와서 박혀요. 저한테는 이 말이. 자줏빛으로 돌아왔다. 물들어 돌아왔잖아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노을을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이 안 나올까? 그래서 아마도 시인이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같이 공존하는 모양입니다. 이 김기림 시인이 말하고 싶은 길이라는 이 제목, 타이틀. 길은 사실 단순한 물리적 공간, 뭐 아스팔트 길이다, 꼬부라진 골목길이다, 뭐 이 신장로 길이다, 뭐 농촌의 길이다, 이런 길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만나왔던 수많은 인생길, 그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돌아와서 어른이 된 소년이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눈에 선하게 만드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이 시를 읽다 보니 그 시절의 아름다움이 그리움처럼 제게도 다가오네요. 팬파이프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The Last Farewell.
3월 달 한 달이 정말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그런 달이었습니다. 3월 30일 오늘 마지막을 떠나보내며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해요. The Last Farewell이었습니다. 6532번님이 문자 참여하셨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 프로그램은 어둠 속의 빛 같습니다. 유니드미 정말 잘 들었어요. 딸이 난소암으로 고군분투 중이에요. 힘 좀 주십시오라고 하셨네요. 요즘에는 뭐 여성들 난소암 잘 고치잖아요. 그리고 완쾌 확률이 일단 높으니까 무조건 기대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 잘 받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8736님, 저 광팬이에요 스님. 이 프로그램 통해서 몸과 마음 힐링하고 있습니다. 3580님, 저는 내년이면 70이 되는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2년 전에 혼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마음의 상처로 방황할 때 우연히 스님의 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죠. 스님의 약과 같은 말씀과 영상 음악이 제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주는 순간을 맛보며 용기를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544님, 제주에 사는 이법일입니다. 오후 한때 나무 아래 앉아서 다시 보기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최고의 카페이자 법당이네요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쯤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한 분 소개해야 되거든요. 오늘 달팽이 편지는 멀리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의 진경숙님의 사연 한번 소개하죠. 스님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스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2달 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동생이 살고 있는 호주 멜버른으로 휴양차 왔어요. 그동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동생이 호주로 이민을 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처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어디 이곳 호주뿐이겠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청춘은 영원할 줄 알았고 내 몸도 언제나 젊음으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큰 수술을 해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렇게 훌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 이곳 호주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거리에서 본 호주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고 웃음이 많아요. 서두르는 법도 없고요. 하루 중에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현재의 행복을 미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미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볼 생각이에요. 제가 아픈 만큼 성숙한 걸까요? 아픔이 제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 정말 맞더군요. 건강히 쉬었다가 잘 돌아갈게요 라고 하셨어요. 진경숙님 편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 딱 맞는 말이네요. 유방암 수술을 한 뒤에 휴양차 가셨다고 하니까 요즘에 여성들에게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거의 우리나라 완치 확률이 90%, 95% 넘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럼 거의 다 완치된다는 얘기죠. 완쾌가 된다는 얘기죠. 부디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건강 잘 챙겨서 마음의 여유 가지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루지 않겠다.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가고 싶은 곳 가겠다. 아주 잘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 한번 오세요. 만나보고 싶네요. 진경숙님 성함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스텝이 뭘 준비했는지 음악 띄워드릴게요.
진경숙님, 호주에 계시는 동안 블루마운틴도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블루마운틴 호주에 갔을 때 그 대자연 앞에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블루마운틴에서 충분히 치유하고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뵙도록 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